안녕 친구들. 오늘 하루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즐겁게 공부했기를 바라요. 때로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날은 맛있는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이 작고 소중한 교실 안의 이야기들은 사실 어른들이 살아가는 거대한 세상의 이야기와 아주 많이 닮아 있답니다. 오늘 선생님은 아주 똑똑하고 마음이 따뜻한 미국의 정치 철학자 낸시 프레이저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다문화 가정, 친구들을 포함한 모든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상처받지 않고 진짜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줄게요. 이 멋진 할머니가 쓴 책의 이름은 바로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이라는 조금은 길고 신기한 이름이에요. 책 제목을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원래 아주 옛날 이탈리아에 살았던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똑똑한 할아버지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사람들을 위해 쓴 글에서 가져온 아주 유명하고 멋진 말이거든요. 그람시 할아버지는 세상의 낡고 나쁜 규칙들이 힘을 잃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아직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새롭고 좋은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텅 빈 시간을 가리켜서 공의시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낡은 규칙도 작동하지 않고 새로운 규칙도 없는 어수선하고 텅 빈 시간 속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하고 나쁜 병거리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이 병거리 같은 나쁜 일들을 어려운 말로 병리적 징후라고 부르는데 우리 친구들의 학교 생활로 생각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학교의 장난감은 모자라고 놀이터는 좁은데 선생님이 아무런 규칙도 정해주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큰 몇몇 친구들이 장난감을 전부 차지해버리고 힘이 약하거나 조금 다르게 생긴 친구들은 구석에 밀려나서 놀지도 못하게 될 거예요. 이때 장난감을 빼앗겨서 화가 난 친구들이 장난감을 훔쳐간 진짜 욕심쟁이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약해 보이는 친구들이나 새로 전학 온 다문화 가정 친구들에게 억지로 짜증을 내고 괴롭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바로 이런 슬프고 아픈 모습들이 그람시 할아버지와 낸시 프레이저 할머니가 말한 세상의 병리적 징후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종말이라는 무시무시한 표현과 함께 헤게모니가 돈이나 힘이 있는 자의 권위를 우리 모두의 상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깊은 한숨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진보 진영이 신자유주의와 이미 손을 잡았다는 놀라운 이야기도 적혀 있었어요. 이 어려운 말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 커다란 학교의 이야기로 아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테니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아주 먼 옛날도 아닌 불과 얼마 전까지 세상이라는 아주 거대한 학교를 지배하던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어른들은 이 규칙을 진보적 신자유주의라고 불렀답니다. 이름부터가 아주 그럴듯하고 멋져 보이지요. 이 규칙을 만든 학교의 회장단과 교장 선생님은 겉으로는 아주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학교 복도마다 우리는 모든 피부색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모두 똑같이 대합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다문화 친구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라는 아주 예쁘고 화려한 포스터를 잔뜩 붙여놓았어요. 이렇게 차별을 없애고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예쁜 마음을 어려운 말로 진보적인 인정 정치라고 불러요. 포스터만 보면 이 학교는 정말 천국처럼 완벽하고 평화로운 곳이어야 맞아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창고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과 회장단은 겉으로는 모든 친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학교의 가장 좋은 장난감과 맛있는 간식, 그리고 따뜻한 교실의 자리를 돈이 많거나 원래부터 힘이 센 소수의 아주 부자 친구들에게만 몰아주었어요. 부자 친구들은 규칙의 보호를 받으며 자기들끼리만 장난감을 독차지했고 평범한 친구들이나 가난한 친구들은 하루 종일 땀 흘려 청소를 하고 공부를 해도 낡은 몽당 연필 하나 겨우 받을 수 있을 만큼 학교의 진짜 규칙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차가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고 평범한 사람들은 경쟁에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무서운 경제 규칙을 신자유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진보적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겉으로는 포스터를 붙여서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는다고 예쁘게 포장하면서도 뒤로는 소수의 부자 친구들이 모든 간식과 장난감을 빼앗아 가는 것을 모른 척하고 허락해준 아주 무섭고 위선적인 가짜 규칙이었던 거예요. 세상의 똑똑한 엘리트 어른들, 즉 실리콘밸리에서 컴퓨터를 만드는 부자들과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만지는 부자들,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드는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이 가짜 규칙을 만들고 즐겼던 주인공들이에요. 그들은 다문화와 다양성을 입으로만 외치면서 정작 평범한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가난해져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며 차갑게 무시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장난감을 빼앗기고 낡은 연필만 쥔 평범한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분노가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간식을 먹을 수 없으니 학생들은 점점 지치고 예민해졌어요. 교장 선생님이 붙여놓은 다문화 환영 포스터도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져서 꼴도 보기 싫어졌지요. 마침내 참다 못한 학생들이 폭발하기 직전이 되었을 때 바로 그 낡은 규칙이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텅 빈 공의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이때 사람들의 화난 마음을 이용하기 위해 아주 목소리가 크고 무례한 골목 대장들이 학교 곳곳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무례한 골목 대장들은 단상에 올라가서 씩씩거리며 소리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식이 부족하고 장난감이 없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기 새로 전학을 온 다문화 가정 친구들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이주민 친구들이 우리의 간식을 몰래 훔쳐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당장 우리 학교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골목 대장들은 자신들을 화나게 만든 진짜 원인인 장난감을 독차지한 부자 친구들이나 불공평한 신자유주의 규칙에는 감히 맞서 싸우지 못했어요.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보다 약해 보이고 한국말이 조금 서툴거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문화 가정 친구들을 억울한 희생양으로 삼아서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비겁한 행동을 했어요.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의 억울한 마음을 이해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약하고 죄 없는 소수자 친구들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권력을 차지하려는 아주 나쁜 정치 기술을 반동적 포퓰리즘이라고 불러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주민을 미워하고 쫓아내려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반동적 포퓰리즘 때문이에요. 골목 대장들의 큰 목소리에 속아 넘어간 일부 평범한 학생들은 진짜로 다문화 친구들 때문에 자신들이 가난해졌다고 굳게 믿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친구를 괴롭히고 차별하는 무서운 병리적 징후들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험악한 교실에서 우리 다문화 가정 친구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서웠을까요? 엄마나 아빠의 고향이 일본이거나 중국이거나 베트남이거나 필리핀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머리카락 색깔이나 외모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억울하게 미움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중에서 학교에서 이런 억울한 차별이나 은근한 따돌림을 겪고 몰래 눈물을 흘린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친구들이 놀림을 받는 것은 절대로 친구들이 부족하거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장난감을 독차지한 어른들의 나쁜 규칙이 무너지면서 생긴 혼란과 두려움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만만한 곳에 화를 내고 있는 아주 비겁하고 슬픈 사고일 뿐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 자체로 너무나 소중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우주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무서운 공의시대를 끝내고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례한 골목 대장들처럼 약한 친구들을 미워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옛날 교장 선생님처럼 입으로만 친하게 지내자고 말하며 장난감을 독차지하는 가짜 규칙으로 돌아가는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낸시 프레이저 할머니는 우리에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숨겨진 마법의 열쇠이자 새로운 선택지를 제안했어요. 프레이저 할머니가 말하는 착한 마법의 열쇠는 바로 진보적 포퓰리즘이라는 아주 멋지고 용감한 새로운 팀을 만드는 거예요. 진보적 포퓰리즘이라는 팀은 앞서 말한 비겁한 골목 대장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용감한 팀의 친구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간식이 부족한 것은 다문화 친구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식을 몽땅 쓸어간 부자 친구들의 욕심과 나쁜 규칙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서 간식과 장난감을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그리고 동시에 피부색이 다르거나 부모님의 고향이 다르다고 해서 친구를 놀리는 바보 같은 짓은 당장 그만둡시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배가 고프고 우리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이 용감한 팀의 외침 속에는 낸시 프레이저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두 가지 철학적 기둥이 숨어 있어요. 이 두 가지 기둥의 이름은 바로 분배와 인정이랍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꼭 가슴속에 새겨두어야 할 마법의 단어들이에요. 첫 번째 기둥인 분배는 경제적인 자원, 즉 학교의 장난감이나 급식, 그리고 어른들의 세상에서는 돈과 직장과 집을 모든 사람에게 억울함 없이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을 뜻해요. 아무리 말로만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한 친구는 매일 굶어서 배가 아프고 다른 친구는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정의로운 학교가 아니에요. 부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지 못하게 규칙을 고치고, 가난한 친구들도 편안하게 공부하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나라의 돈을 공평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분배의 마법이에요.
두 번째 기둥인 인정은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누군가의 겉모습이나 출신 나라 혹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와 같은 특성 때문에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 깊이 존중해주는 것을 뜻해요. 만약에 장난감과 간식은 아주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 가졌는데 밥을 먹는 내내 다문화 친구에게 너는 냄새가 나, 너는 우리와 달라라며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던진다면 그건 역시 절대로 정의로운 학교가 아니에요. 나와 다른 모습을 틀린 것이 아니라 다채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여주는 따뜻한 존중,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인정의 마법이에요. 과거의 어떤 학자들은 빵을 나누는 분배만 잘 되면 모든 차별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마음으로 인정만 잘해주면 배가 고파도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낸시 프레이저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분배와 인정은 마치 새의 두 날개나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반드시 동시에 함께 움직여야 해.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자전거는 쓰러지고 말 거야 라고요. 진정한 참여의 동등성이라는 멋진 상태, 즉 우리 반의 모든 친구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손을 들고 발표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빵을 골고루 나누는 경제적 평등과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문화적 존중이 반드시 굳게 손을 잡아야만 한답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회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아주 작은 마을 같았지만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안고 찾아와 함께 살아가는 거대한 다문화 사회가 되었어요. 방과 후 교실에 가보면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과 베트남에서 온 엄마를 둔 친구, 그리고 필리핀이나 중국, 러시아에서 온 부모님을 둔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 앉아 떡볶이를 먹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토록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한 교실에 모였다는 것은 마치 여러 가지 색깔의 크레파스가 한 상자에 담긴 것처럼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축복과도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은 우리 부모님들을 너무나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어른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고 집값은 너무 비싸졌으며 매일매일 살아남기 위해 바쁘게 뛰어야 했어요. 이렇게 어른들의 세상이 팍팍하고 힘들어지자 그 스트레스와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교실 안으로 흘러들어와 우리 아동들의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친구를 돕는 따뜻한 마음을 잊게 했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국 나와 조금 다르게 생긴 다문화 친구들을 향한 이유 없는 따돌림과 뾰족한 가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이 진보적 포퓰리즘의 지혜를 발휘하는 꼬마 영웅들이 되어야 해요. 만약 교실에서 누군가가 다문화 친구의 서툰 한국말을 흉내내며 놀리거나 피부색을 가지고 짓궂은 장난을 친다면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말해주세요. 친구야, 그런 말은 정말 옳지 않아. 우리는 겉모습이 달라도 다 같이 떡볶이를 좋아하고 다 같이 술래잡기를 좋아하는 똑같은 친구들이야. 만약 우리가 화를 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뛰어놀 놀이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지 나와 다르게 생긴 친구가 아니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다 같이 선생님께 놀이터를 더 넓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러 가자라고요. 이렇게 친구를 지켜주고 진짜 문제를 향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멋진 행동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연대라는 아주 위대한 힘이랍니다. 연대라는 것은 튼튼한 밧줄처럼 혼자서는 끊어지기 쉬운 얇은 실들이 서로 엮이고 뭉쳐서 그 어떤 무거운 바위도 들어올릴 수 있는 강력하고 아름다운 끈이 되는 것을 말해요. 진보적 신자유주의가 사람들을 혼자만의 방에 가두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다면, 그리고 반동적 포퓰리즘이 사람들을 편 가르고 싸우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갈 진보적 포퓰리즘과 연대의 세상은 모든 얇은 실들이 손에 손을 잡고 거대한 무지개빛 밧줄을 엮어내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역사책을 넘겨보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 세상을 바꾼 멋진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숨어 있어요. 아주 오래전 미국의 넓은 들판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 아저씨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농부들은 매일 허리가 휘도록 밭을 갈고 밀을 키웠지만 욕심 많은 은행과 철도 회사들이 돈을 다 빼앗아가서 농부들은 항상 배가 고프고 가난했어요. 화가 난 농부들은 혼자서 울고 있는 대신 서로 손을 맞잡고 인민당이라는 거대한 팀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우리는 돈이 많은 엘리트들보다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외치며 불공평한 규칙을 바꾸기 위해 당당하게 싸웠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올바르게 바꾸기 위해 시작되었던 진짜 포퓰리즘의 따뜻한 역사예요. 우리는 반동적 골목 대장들이 망쳐놓은 포퓰리즘의 나쁜 얼굴을 지워버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지켜주었던 그 따뜻하고 정의로운 포퓰리즘의 진짜 얼굴을 다시 되살려내야 해요. 그리고 낸시 프레이저 할머니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라는 커다란 규칙이 단순히 사람들의 돈만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과 숲 그리고 동식물들까지도 무자비하게 잡아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머니는 이것을 식인 자본주의라는 아주 무서운 단어로 표현하셨어요. 끊임없이 더 많은 장난감을 만들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른들의 공장은 까만 연기를 내뿜고 맑은 강물을 더럽히며 지구의 온도를 펄펄 끓게 만들고 있어요.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집을 잃은 북극곰의 눈물이나 너무 뜨거운 여름 햇볕 때문에 말라 죽어가는 나무들의 슬픔도 사실은 교실에서 장난감을 빼앗기고 구석에서 울고 있는 가난한 친구들의 슬픔과 똑같은 원인에서 시작된 거랍니다. 힘이 센 소수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쓰게 내버려 두는 이 낡은 규칙은 사람의 마음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아름다운 지구별 전체를 아프게 만들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진보적 포퓰리즘의 영웅이 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생태적인 규칙까지도 반드시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한답니다. 또한 프레이저 할머니는 99%를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멋진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페미니즘이란 여자와 남자가 모두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는 아주 당연하고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하지만 과거의 진보적 신자유주의 시절에는 이 페미니즘조차도 유리천장을 깬다는 핑계로 아주 소수의 훌륭하게 교육받은 부자 여성들이 회사의 사장님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들이 높은 건물에서 멋진 옷을 입고 성공을 외칠 때 그들의 아이를 대신 돌봐주고 그들의 집을 청소해주던 수많은 가난한 여성 노동자들이나 이주민 여성들의 땀방울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잊혀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할머니는 1%의 부자 여성들만이 아니라 매일 식당에서 밥을 짓고 병원에서 아픈 사람을 돌보며 마트에서 물건을 파는 평범한 99%의 모든 여성들이 진짜로 활짝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엄마나 아빠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 가족의 국적이 어디이든 우리 부모님이 흘리는 땀방울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대우받는 세상, 그것이 바로 분배와 인정이 아름답게 만나는 진짜 정의로운 세상의 모습일 거예요. 자, 이제 눈을 감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예쁘게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학교 정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서로 다른 나라의 인사말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친구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밍갈라바 신짜오니아오 헬로 안녕, 이 모든 인사말이 우리 학교의 소중한 보물로 존중받는 거예요. 급식 시간에는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나라에서 정성껏 준비한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모든 친구가 둥글게 둘러앉아 배불리 먹어요. 방과 후에는 학원에 갈 돈이 없어서 혼자 운동장을 맴도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도록 학교와 마을에서 재미있는 로봇 교실과 신나는 미술 교실을 활짝 열어주어 모두가 자신의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게 도와주지요. 누군가가 피부색을 가지고 놀리거나 부모님의 직업을 가지고 무시하려고 하면 주변의 모든 친구가 일제히 일어나 그것은 아주 부끄럽고 나쁜 행동이라고 가르쳐주며 약한 친구를 든든하게 안아줄 거예요. 낡고 차갑고 불공평했던 규칙들은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지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부족한 것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튼튼하고 새로운 다리 위를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힘차게 건너가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마법사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정치인이나 돈이 많은 어른들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문화 가정 친구들, 그리고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모든 꼬마 영웅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마법사랍니다. 낡은 것은 이미 죽어 사라지고 있고 새 것은 아직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은 이 텅 빈 공의 시대는 무서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가장 예쁜 그림을 텅 빈 하얀 도화지 위에 마음껏 새로 그릴 수 있는 아주 멋진 기회의 시간이기도 해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를 굳게 믿어요. 다문화 친구들이 겪었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결코 헛된 눈물로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 눈물은 세상이 얼마나 아픈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손을 잡고 규칙을 바꿔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맑고 단단한 보석이 될 거니까요. 슬픔을 딛고 일어선 친구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교실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결국에는 거대한 세상의 낡은 규칙까지도 완전히 새롭고 눈부신 것으로 바꾸어 낼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해요. 이제 내일 학교에 가면 짝꿍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고 환하게 웃어주세요. 나와 다르게 생긴 눈동자 속에도 나와 똑같이 사랑받고 싶고 다 같이 행복해지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무례한 골목대장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가짜 포스터로 우리를 속이는 낡은 규칙에 고개 숙이지 마세요. 우리는 빵을 공평하게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깊이 존경하는 진보적 포퓰리즘의 지혜를 가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세계 시민들이니까요.
모두 함께 손잡고 낡고 불공평한 규칙을 완전히 떠나보낸 뒤 모두가 배부르고 모두가 존중받는 새롭고 따뜻한 세상을 향해 우리 다 함께 신나고 당당하게 걸어가 볼까요? 친구들의 반짝이는 매일매일의 힘찬 발걸음을 선생님이 언제나 마음을 다해 뜨겁게 응원할게요.